자, 웅이형 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망하는 센터들의 공통점, 망하는 센터들의 특징. 예전에 센터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센터 자리를 보고 다녔고, 센터를 인수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센터를 보면서 느낀 점을 지금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500만 원으로 정말 부실하게 센터도 운영을 해봤지만 안 망했잖아요. 잘 됐죠. 오히려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데요 진짜. 한 달에 5, 600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나왔었고, 잘 나오면 1000만 원 이상도 매출이 나왔었고, 그때 느낀 게 이렇게 해도 안 망하네.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망하는 센터, 문 닫는 센터들이 꽤 많잖아요. 진짜 많거든요. 저거는 왜 망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진짜 센터를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센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인수할 생각에 뭐 여기저기 센터도 돌아다녀봤고, 주위에서 센터를 오픈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센터 오픈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좀 조언을 많이 구해요. 여기다 센터 내고 싶은데 같이 한번 보러 다녀오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좀 많이 해서 같이 보러도 많이 다니고, 정말 많은 자리를 받고 많은 센터 운영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곳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망하는 센터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 망하는 센터들의 특징은 바로 운영자가 센터 운영을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자리가 안 좋아서, 월세가 비싸서 망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 그 이유로 망하진 않습니다. 제가 자리를 안 좋은 곳에다가도 운영을 해보고, 월세가 비싼 곳에서도 운영을 해보고, 정말 다양하게 사람 유동인구 없는 데서도 운영을 해봤지만 사람들은 다 운동을 하러 옵니다. 근데 망하는 것은 100% 운영자가 운영할 마음이 없어졌을 때, 한마디로 지쳤을 때, 지쳤을 때 그 센터는 죽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제가 막 센터를 막 돌아다니면서 관장님들을 막 만나요. 그러면은 관장님들이, 이 센터 운영자들은 이 센터를 빨리 팔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뭐 회원 몇 명이 있고, 뭐 지금 월에 수익 얼마나 나고 있고, 뭐 이 정도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딱 들었을 때 누가 들어도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뭐 한 달 운영해서 뭐 한 300에서 한 500 남아요 뭐 하면은 보통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오는데 왜 그만두세요? 왜 가게를 접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무언가에 지쳤던 거예요. 사람한테 지쳤던, 뭐 현재 이런 상황에 지쳤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업을 접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 센터 팀번호짐은 뭐 적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을 닫게 하지 않은 이상은 적자가 날 일이 없죠. 사실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있으니까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 운영 못하게 하고, 뭐 나라가 뭐 그지 같고, 뭐 역병이, 뭐 코로나 개새끼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막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그 사람을 지치게 해서 그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애인을 사귀었을 때 맨날 싸워서 이제 지쳐서 헤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는데, 정말 다양한 사례를 봤어요. 어떤 관장님은 한 자리에서 정말 좋은 자리인데 거기서 한 30년을 운영을 하신 거예요. 너무 뭐 생전에 정말 모든 일을 센터에 올인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내놨어.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냥 잘 되는 곳인데, 이제 그분이 지쳤던 거는, 난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헬스장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뭐 홍보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제 이럴 힘은 없는데, 자기는 여기에서 이제 북박이로 센터를 한 30년 정도, 그 헬스클럽이죠, 3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치고 들어와서 막 앞에다가 전단지 뿌리고, 뭐 정말 이 관장님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을 계속 하면서 피로감을 누적시켰던 거죠. 이 센터에다가 전단지도 붙이고, 뭐 약간 피곤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냅둬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운영은 되는데 그냥 젊은 친구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밀려나는 느낌으로 센터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놓으시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자기 일을 하세요. 회사원이고 돈을 꾸준히 좀 모아놨어. 그래서 좀 목돈이 있어. 근데 헬스장을 다니게 된 거예요. 저녁 타임에 오셨겠죠?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티도 되게 많고 부업으로 이거 하나 차리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제안을 해요. 같이 동업해보지 않을래? 내가 돈을 낼 테니 당신이 운영하고 우리 여기에 수익에 5대5를 하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너도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제안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제 동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돈 투자한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운영이 잘 돼요. 운영이 잘 되다가 5대5 지분으로 운영을 하던 그 트레이너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 전 센터보다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이제 어느 순간이 오면은 이거 나도 내 센터를 하나 새로 차릴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따로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게 되죠? 투자자. 돈을 투자한 그 사람이 남고 이제 운영자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자가 이 운영자를 새로 뽑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들 아다시피 사람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면은 어디 사람을 뽑을 그런 네트워크도 잘 모르겠죠. 어디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운영을 하게 돼요. 회사도 다녀야 되고 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게 돼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일에도 좀 지장을 주게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거의 폐인이 돼서 팔아버립니다. 정말 헐값에 팔아요.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센터라고 하면은 보증금 이런 거 권리금 다 포기하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그런 센터를 저희 같은 친구들이 인수해서 이제 으쌰으쌰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는 사람을 가장 많이 봤어요. 정말 좋은 자리인데도 전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회사원, 그냥 부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이런 꼴을 보게 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 이런 관계는. 1, 2년 보면 많이 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연마하고 노력했으면은 이제 이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한 고비를 못 넘기게 되면서 폐업까지, 센터 망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센터 하는 사람들은 센터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만 해야 되고, 투잡이다 쓰리잡이다 이런 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체력이 진짜 좋지 않은 이상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게 안전빵이다. 네, 진짜 안전빵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한테 센터 오픈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좀 용기를 많이 주는데, 이 상권이 아예 없는 곳에다가 센터를 차려도 된다, 저는 항상 된다라고 말해요. 망하는 걸 못 봤거든요. 센터 자기 거 오픈해가지고 자리가 아무리 안 좋아도 다 되더라고요. 안 망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끌어오더라고요. 운영을 해요.